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를 받는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공무원은 환경미화원들을 차에 태우지 않아 강제로 달리게 하고 특정 색상의 속옷 착용과 자신이 사들인 주식 매입을 강요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의혹 등 보강 조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 A씨. 환경미화원들을 차에 태우지 않아 강제로 달리게 하고 특정 색상의 속옷 착용과 자신이 사들인 주식 매입을 강요했습니다. 이들에게 비비탄 총을 쏘거나 담배꽁초를 줍게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신가요? 피해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잠깐.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잠시만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30분 만에 끝났고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이 A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관련 수사는 앞으로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경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해 한두 차례 보강조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A씨의 구속 당일은 괴롭힘을 당했던 일부 기간제 근로자들의 계약 만료일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환경미화원 근무복을 벗었습니다. 계속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도 A씨가 업무에 복귀하면 다시 괴롭힘이나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양양군을 대상으로 이뤄진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어제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거센 풍랑에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는데요. 해경은 기상 여건 등으로 수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마지막 실종자인 40대 선장이 조타실에 있었다는 생존 선원 진술 등을 토대로 선체 진입 등 수중 수색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바다 한가운데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해경 구조대원이 실종자 수색을 위해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간신히 구조된 이들은 온몸에 담요를 두르고 부축을 받거나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119 와주세요. 들것 들고. 지난 4일 오후 6시 20분쯤 충남 태안군 천리포 북서쪽 약 2.5km 떨어진 해상에서 9.77톤급 어선이 조업 중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7명이 물에 빠졌으나 6명이 구조됐고 1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구조된 6명 가운데 3명은 숨졌고 나머지 3명은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12척과 연안구조정 1척, 항공기 등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복 사고는 강풍 등 기상 악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당시 해역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였고 사고 지점의 파도 높이는 최고 1m, 바람도 초속 10m로 강하게 불었습니다. 사고 당시 기상은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해경은 기상 여건 등으로 수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마지막 실종자인 40대 선장이 조타실에 있었다는 생존 선원 진술 등을 토대로 선체 진입 등 수중 수색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규희입니다. 경찰이 태국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하는 스캠 범죄 조직 2곳을 급습해 28명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과 현지 경찰의 공조 덕에 가능했는데요. 우리 경찰이 주도한 국제 공조 작전의 첫 성과입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 방콕의 한 사무실에 현지 경찰과 한국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이들은 태국을 거점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지난 9월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약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여성 피해자들에게는 나체 영상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체포된 조직원은 총 13명. 이들은 검거 직전까지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How they deceive her? I mean, like to send a particular Yeah, this one, yeah.
and then blackmail her like do something. 같은 날 캄보디아의 태국 접경지 포이펫에서도 로맨스 스캠 조직에 대한 소탕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여성을 소개해주겠다며 피해자 27명에게서 가입비 등으로 약 26억 원을 받아냈는데 이번에 총책을 포함해 총 15명이 검거됐습니다. 체포된 태국 조직원은 한국인이 9명, 중국인이 4명, 캄보디아 조직원은 전원 한국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피의자들이 신분을 속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검거는 경찰청이 주도한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 작전 브레이킹 체인스를 통해 이뤄낸 첫 성과입니다. 캄보디아 코리안 전담반이 범죄 단지 관련 핵심 첩보를 확보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태국에서는 우리 한국 경찰관들이 태국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 작전에 직접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해외 파견 인력과 현지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스캠 조직에 대한 추적과 검거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일상용품에 숨긴 마약이 국경에서 연이어 적발되고 있습니다. 올해 적발된 마약 중량은 역대 최대치로 여행자를 통한 반입도 크게 늘었는데요. 관세청은 해외 합동 단속과 공항, 항만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믹스커피 봉지. 가위로 잘라보니 커피가루 대신 정체모를 흰 가루만 쏟아집니다. 은닉 방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스크 안쪽 필터를 뜯자 이중 포장된 마약이 나옵니다. 이처럼 치밀하게 숨겨들여왔다가 적발된 마약은 올해 국경에서만 1,032건, 중량으론 2,900kg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동남아 비중이 가장 크고 캄보디아, 라오스발 밀수도 증가 추세입니다. 특송 국제우편 적발은 줄었지만 문제는 여행자 반입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관세청은 우범 항공편의 착륙 즉시 일제 검사를 전체 터미널로 확대하고 우범국 화물에는 전용 반입 창구와 전담 검사대를 두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공항 항만에 첨단 탐지 장비와 AI 판독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국제 공조도 강화됩니다. 내년엔 총 10개국으로 합동작전을 확대해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합니다. 이들 국가가 차지하는 적발 비중은 건수 70%, 중량 83%입니다. 마약 출발국의 수출 국경에서 저희가 국경에서 한번 마약을 차단하는 이중의 차단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했다. 관세청은 국내 기관 민관과의 정보 공조를 확대하며 관련 정보를 한데모와 관리하는 마약 정보센터도 신설합니다. 마약 단속 종합 대책은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행 여부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급증하는 초국가적 마약 범죄에 대응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는 게 관세청의 목표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배부됐습니다. 역대급 불수능이었음에도 서울 광남고에서는 2년 연속 만점자가 나왔는데요. 한편 역대급 난이도로 출제된 영어 영역에서 1, 2등급의 수가 크게 줄면서 올해 입시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역대급 불수능이었던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환하게 웃는 수험생부터 가채점보다 낮은 등급이 나와 울상인 수험생까지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들마다 표정이 제각각입니다. 사회탐구에 인원이 많고 또 사탐론 현상 때문에 그것도 좀 내려간 것 같은데. 친구들의 축하가 끊이지 않는 이 학생. 불수능을 뚫고 올해 수능 만점자 5명 중 1명의 이름을 올리게 된 서울 광남고 3학년 왕정건 군입니다. 특히 광남고에서는 전국 공립 일반고 최초로 2년 연속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올해 수능은 절대평가인 영어가 특히 어렵게 출제되면서 1등급 비율이 역대 최저인 3.1%까지 떨어졌는데 수능 만점자에게도 영어 체감 난이도는 높았습니다. 만점 받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있었을까요? 영어 때문에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과목은 자신 있었는데 어렵게 나온 과목이 영어라서. 영어 1등급 인원은 지난해 2만 8천여 명에서 올해 1만 5천여 명, 2등급 역시 7만 5천여 명에서 7만 명으로 줄어든 상황.
결국 영어에서 수시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정시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측돼 올해 정시 모집은 예년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우선 과목 간의 점수차가 크기 때문에 영어라든지 국어에서 시험을 못 봤을 경우에는 수시, 정시 모두 지금 불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고 수시의 탈락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정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또 이번 수능에선 수학 과목 표준 점수가 가장 낮았던 데 반해 어려웠던 국어는 표준 점수가 높아져 두 과목 간 표준 점수 격차도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시 모집에서 국어 성적 역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